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학기수학학원입니다. 이번엔 얼마 전에 실시한 광명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형별로 문항수를 살펴보면 객관식 16문항, 서술형으로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3년치 난이도를 가지고 앞으로의 난이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년도의 난이도는 하레벨 8문항, 중레벨 9문항, 상레벨이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20년도와 29년도는 보시는 것과 같이 하, 중, 상 레벨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광명고등학교는 거의 대체적으로 하 레벨 문제가 중상 레벨 문제를 합한 것과 비슷한 문항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 레벨이 단단하냐의 싸움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좀 이번 시험에서 레벨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틀린 문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 문제에서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와 부등식 관계를 이용한 모의고사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최상위권 아이들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나다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체감적인 난이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광명고등학교에서 이 문제를 정확한 친구는 손에 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논술형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평면 좌표의 문제가 아닌 도형의 성질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도형의 문제로 예를 살펴본다면 문제가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이 특히 이번 기말고사에 출제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챕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도형의 성질을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다 가져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난이도가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논술형 3번 문제는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적인 성질을 가져오지 않고, 그죠?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조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도형을 탄탄하게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광명고등학교에서 이번 출제된 16번과 논술형 3번 문제는 어떤 학교의 문제보다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 두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었고요. 나머지 문제는 비교적 할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등급을 보면 만점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90점대의 학생들 또한 정규에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에서 평균이 40점대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으며 이번에 80점 후반 정도가 되면 1등급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80점대 중반 혹은 70점대 후반 정도가 2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문제로 출제가 된 두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접근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 두 문제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다 같이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이 학교 시험의 레벨이 갈라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누가 더 잘 풉니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하 레벨의 문제를 누가 더 단단하고 정확하게 푸느냐에 따라서 학교 레벨의 문제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런 광명고등학교처럼 어려운 문제랑 중하 레벨의 문제의 레벨 차이가 심한 학교들일수록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지 라고 접근을 하는 것과 동시에 누가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지 라는 문제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두 문항과 시간이 필요한 이번 시험에서는 두 문제랑 중간 레벨 문제에서 한두 문항도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네 문제를 빼면은 비교적 수월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일 강조한 거는 누가 기본기가 탄탄하냐, 누가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푸냐 라는 게 이번 고등학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수학에서는
그런 기본기를 다져주기 위해서 이번 시험 대비 초반에 도전 800제라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요. 이 도전 800제라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매주 금요일 날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제가 200문제씩을 줍니다. 그래서 200문제씩 4주 동안 해서 800제가 되었는데 그 200제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중하 레벨의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 200제를 푸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리게끔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반복하고 연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기본기가 더욱더욱 단단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 결과 저희한테 아이들이 하고 있었던 평가가 선생님 너무 쉬운 문제를 많이 풀었더니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접목시키기가 너무 쉬웠습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반복을 더 많이 하고요. 동시에 더불어서 광명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문제, 특히 그런 기출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간 내에 푼 연습을 해서 반드시 집중해야 될 문제와 버려야 할 문제를 연습하는 문제를 했습니다. 버려야 할 문제를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때는 버려야 될 문제, 풀어야 될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 시간 외에 공부를 할 때는 버려야 할 문제 없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다가올 여름방학에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름방학이 길지 않습니다. 한 4주 혹은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한 3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2학기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2학기 대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학까지 선행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학학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여름방학 때 수학 오늘 공부해야지 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2학기 대비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간단한 문제풀이로 복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학이기 때문에 꼼꼼한 개념서를 가지고 와서 반드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서를 가지고 와서 처음부터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문항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기본기 다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개학 후, 2학기 개학 후에는 조금 더 반복할 수 있는 마플 시너지나 자이스토리라든가 고쟁이 등을 이용해서 심화 문제를 푸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